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최근 64명의 수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평가 기준 SOE키 화제인데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풀 수 없는 문제는 풀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미나이 3 같은 최신 모델조차 99개의 고의로 풀 수 없게 만든 문제에서 단 50%도 못 잡아내고 있어요. 오히려 계산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자신있게 틀린 답을 내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오늘은 이 현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 AI를 쓸 때 어떤 경계를 가져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끝까지 보면 AI를 더 똑똑하게 쓰는 법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SOHK는 단순한 시험지가 아니에요. 439개의 손글씨 수학 문제가 담겨 있는데 그중 99개는 아예 해답이 존재하지 않도록 고의로 만든 문제들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기존 AI 평가는 정답을 잘 맞히는가만 보는데 이건 실제 연구나 실무와는 거리가 멀죠. 현실에서는 문제 자체가 잘못됐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AI 모델, 심지어 GPT-5.5나 클로드 마이토스조차도 이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제가 풀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AI가 모르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한계예요. 우리가 업무 보고서나 법률 문서, 복지 신청 자격 판단 같은 중요한 결정을 AI에 맡길 때 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번 SOHK 테스트에서 제미나이 3가 연구 수준 문제에서 30%의 성능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지만 풀 수 없는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는 능력은 50%에도 못 미쳤어요. 클로드 마이토스와 GPT 5.5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컴퓨팅 자원을 더 투입하면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잘 푸는 반면 풀 수 없다는 판단 능력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성능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예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상담에서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가를 AI에 물을 때 조건이 모호하거나 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AI는 마치 확신하듯 대상입니다. 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판단은 큰 오류를 낳을 수 있어요. 판교에 있는 한 스타트업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오펀클로이라는 팀은 AI 에이전트 100개를 운영하면서 코드 리뷰, 버그 탐지, PR 작성까지 자동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 코드가 보안상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건이 모호해 판단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AI는 마치 모든 정보를 다 안다는 듯 안전합니다라고 판단해버리죠. 그 결과 실제로는 보안 위험이 있는 코드가 승인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건 SOHK에서 드러난 AI의 과신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나 의료, 법률 분야처럼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선 더더욱 중요하죠. 제미나이, 클로드 마이토스, GPT 5.5는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미나이는 복잡한 수학 문제 해결에서 앞서고 클로드 마이토스는 보안 분야에서 실제 브라우저 공격 코드까지 자율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협적인 능력을 보여요. 반면 GPT 5.5는 일상적인 업무 문서나 보고서 작성에 더 적합하죠. 하지만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부족해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AI 개발의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정답률보다 불확실성 인식 능력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죠. 사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담 사례를 검토하면서 AI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SOHK 결과는 경고 신호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AI가 조건이 모호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실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3가지를 지키셔야 해요. 첫째, 최종 결정은 절대 AI에 맡기지 마세요. 둘째, AI가 이건 판단하기 어렵네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AI가 알려준 정보는 반드시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AI는 보조 도구일 뿐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진은 이렇게 말해요. AI가 진짜 똑똑해지려면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문제를 푸는 AI가 아니라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리는 AI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모델은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내놓기 위해 억지로 해석하고 틀린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건 마치 학생이 문제를 못 풀겠는데도 교사 눈치 보며 대충 답을 써내는 것과 같아요. 특히 의료, 복지, 법률 분야에서는 이 모를 줄 아는 능력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죠. 앞으로 AI 개발은 정답률보다 신뢰도 판단 능력에 더 집중해야 해요. 앞으로의 AI는 단순히 답을 내놓는 걸 넘어 내가 지금 이 정보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거예요. 이미 일부 연구팀은 자기 반성, 셀프 리플렉션, 기능을 갖춘 AI를 개발 중인데 이건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되돌아보고 논리적 결함이나 정보 부족을 스스로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또 다른 접근은 신뢰성 체크 모듈로 AI의 답변 뒤에 이 판단의 신뢰도는 60%입니다. 같은 확률 기반 경고를 붙이는 거죠. 이 기술들이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 AI가 제안한 디딤돌 대출 자격 여부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같은 정보도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지금은 사용자가 스스로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보완해줘야 해요. 정리하면 SOGK라는 새로운 테스트는 AI가 정답을 잘 맞히는가 보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가를 묻고 있어요. 제미나이, 클로드, GPT 5.5 같은 최신 모델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해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처럼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선 AI의 판단보다 사람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알려주는 청년 지원금 7가지 진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준비할게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